이제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 기념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남북 정상선언 5주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남북 정상선언을 준비했던 실무 책임자 장관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운동가들, 그 당시에 모두 14 정상선언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그 당시의 주역인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시 정상선언을 준비했던 책임장관 실무자, 그리고 학자분들, 그리고 통일운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4 정상선언 4주년에 이어서 5주년 기념식 사회를 보게 된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선열 및 민주영령, 그리고 우리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어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념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기념식에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효 여사님,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민주정부 10년이 쌓아온 화해와 협력을 다시 갈등과 냉전으로 되돌려 놓은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14 선언이 빛나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어둠 속에 가둬놓고 물을 주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비틀어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14 선언의 실무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단순히 지난 5년을 기념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대선이 있고, 이 대선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가 갈등과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화해와 평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시대교체, 그리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최 측을 대표해서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병완입니다. 추석 연휴 끝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14 남북 공동선언 5주년에 참석해 주신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 한명숙 전 대표님 등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셨던 많은 장차관 여러분들, 네, 기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심포지엄을 주관해 주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문재인 교수님 등 한반도 평화포럼 회원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를 생중계를 해주신 오마이뉴스 측에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모든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무현 재단의 주인이신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 300여 분이 우리 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낯익은 분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양숙 여사님께서 꼭 명절이 되시면은 아드님 댁에 가십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그런데 추석이 이번에는 이 월말에 끼다 보니까, 9월 말이다 보니까 베이징에 손자들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신 김에 한 좀 손자들 많이 좀 보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자리에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해마다 오는 가을이지만 올 가을은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달 9월 1일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 기념음악회를 했었습니다.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전국에서 8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봉화묘역에 울려 퍼지는 선율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연모의 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정말 체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런 예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 앨범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이 발매되어서 지금 잔잔한 가운데 전국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풋풋한 올해 탈상 3주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가을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분들에게는 넉넉한 가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에서 정말 최대 역점 사업으로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가 마침내 총리실 이주를 시작으로 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그 주체였기 때문에 더더욱 감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해,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이뤄낸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수도권과 영남 중심의 불균형 개발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불균형 개발 전략이 가져왔던,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지역주의 문제들이 이제 균형 개발을 참 물 것 같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20년 후 세종시의 모습과 전국 10개 시도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마침내 꽃을 피웠을 때 대한민국의 지도는 새롭게 상생과 조화, 발전의 번영의 새로운 지도가 펼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미래를 생각하면 이 가을이 정말 뿌듯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답답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리고 1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 어떻습니까?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통과 불신과 불안의 산불시대가 끊이질 않고 깊어만 갔습니다. 아직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 아래서 벌어진 서해상의 연이은 충돌 사건과 불안은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절에서 함께했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지혜와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불통, 불신, 불안은 결국은 주변국가의 유례가 없는 불신과 혼란, 혼돈의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5년을, 이런 산불시대의 5년을 지내면서 지난 5년을 역사의 교훈으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상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앞으로 우리의 국력, 정력의 낭비와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앞으로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말씀을 되돌려 드린다면 지난 5년의 이 산불 때문에 지난 20여 년 쌓아왔던 남북관계의 성과가 도둑처럼 빠져나가 버린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4 남북 공동선언의 큰 뜻과, 이 자리는 큰 뜻과 지혜,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래의 선택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현명한 국민들을 믿고, 국민이 계신다는 걸 굳게 믿고 남북평화, 공존, 번영,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14 행사가
남과 북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소원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리고 싸이 공연을 외면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15 선언에 이어서 14 선언의 그 성과를 되찾는 일, 이것이 바로 시대교체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당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모시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주통합당에서만 대표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14 정상회담이 있은 지 5년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6.15 정상회담 이후 14 정상회담 실천하는 민간 측 위원회, 남측 위원회 행사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노무현 대통령 네 분께서 판문점 분단 그 선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오늘 이 경계선을 밟고 넘어가면은 그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 분단선을 밟음으로써 이 분단선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6.15 정상회담 때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에 처음 갔습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잠깐 하는 사이에 순안 비행장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그동안에 한 번도 못 왔다는 것이 참으로 원통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대구 정도 가는 거리, 한 비행시간으로 3, 4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영원히 못 갈 것 같은 그런 평양이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많이 풀려서 그나마 이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리라고 봤는데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 9.19 그 성명이 나올 때 우리는 육자회담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만이 아니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자안보체제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기구였었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육자회담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당시에 송민순 장관님께서 아마 그 주도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 우리가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틀 속의 연장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74일 정도 남았습니다. 74일이면은 우리 민주당 후보가 북측에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 당선자의 특사로 꼭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 6월쯤에 6.15 정상회담 기념일쯤에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시작을 해서 임기 동안에 돌아갈 수 없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임기 말 10월 4일 날 하는 바람에 이행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진척을 못 시킨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출마하신 배경도 참여정부가 못다한 일,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이것을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매고 다시 하겠다라는 각오로 대선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추석 이후 오늘 후보를 만났더니 후보가 아주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북측 대표가 취임식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나머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 경제연합체,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한 10개는 더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불과 월 100불에서 130불 사이에 임금을 받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으로 보면 중국의 임금의 반도 안 되는데 생산성은 1.5배 가까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반대를 했어도 개성공단은 끄떡 안 하고 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더 만들고 남북 철도를 잇고 도라산이 마지막 종점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남북 화해의 시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아주 사심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특사는 따놓은 당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싸이의 공연이 곧 있겠습니다마는 그 싸이의 공연과 이 엄숙한 5주년 행사를 동시에 이 중요한 장소에서 마련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제가 서울광장으로 모셔서 싸이 공연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 여기 또 김원기 의장님, 또 한명숙 전 총리님이 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14 남북 공동선언이 어느덧 5주년을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반세기 남북의 분단사에서 5년 전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내분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시던 그 모습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7년 만에 다시 손을 잡는 순간, 또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 문건을 만들어내던, 또 조인하시던 그 장면까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15로 시작돼서 14 선언으로 이어졌던 남북 정상의 이 평화적인 의지는 온 결의에게 한반도가 영구한 분단국이 아니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14 선언은 남과 북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 전반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심화 발전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 단계를 또 내딛게 한 그런 첫걸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실천적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 아시안게임의 응원단은 열차로 갈 수 있게 하겠다.
이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또 신뢰 입각에서 남과 북의 공동 번영과 사회 문화적인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그런 역사적인 약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14 남북 공동선언이 그 이후의 정권에까지 제대로 이어졌다면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오늘처럼 이렇게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훨씬 더 유연한 정책으로 미래를 통찰하고 또 현재를 조망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외교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아쉽게 다시금 옛날의 냉전 구도로 우리는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철도와 도로는 막혔고 또 금강산 관광과 같은 인적 교류도 중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국민들과 장병들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우리 스스로가 민감하고 신중하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명백한 주체가 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또 대북한과의 외교력에서 우리의 주도적 동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년 전 남북 공동선언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계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른바 후계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소모적 갈등과 파멸적 대결의 언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한 수많은 셀 수 없는 분들의 땀과 눈물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안전성을 생각할 때 남북 간 평화와 공존을 위한 14선언의 실천적 의미는 훨씬 더 새로워지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노력이나마 제가 취임한 직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경평 축구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14선언의 의미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특사로 가시면 꼭 이것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과 평화, 공동의 번영은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민족사적인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도 이것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남북 공동선언의 뜻을 되새기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냉전과 파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교류를 통해 서울 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의 뜻끝, 또 용기와 신념이 한데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공동 번영과 남북 평화로 흘러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싸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꼭 약속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한 500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행사의 주인이고 또 노무현재단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후원 회원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4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온 관계자들, 또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림으로써 14 정상선언의 가치와 이념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 가꾸어 나가자는 결의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 VIP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테이블별로 일괄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우리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좀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우리 6.15 정상선언의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라고 결의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메인 테이블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원기, 한명숙 총리님, 이병완, 이해찬, 박원순 시장님, 이재정 장관님, 최병선, 정연주 사장님, 안성예, 문정인 교수님께서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십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김용익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그리고 김현 의원님, 그리고 김갑배, 유철근 님도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셨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주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식, 김형주, 이종석, 백종천,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 이수훈 교수님, 이기명 이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세옥, 성경용 교수님 등이 3번 테이블에 앉아 계십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테이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 테이블에 문병옥, 정은숙, 윤건영, 김창수, 최동익, 이화영, 송민순 장관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번 테이블이 어디에 있습니까? 9번 테이블에 강무현 장관님, 김정일, 박기영, 변양균 전 장관님, 신철영, 염상국, 오정희, 유시춘, 윤승용 수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9번 테이블 일어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만 수석님, 이상업, 이선희, 김영진, 이원덕, 이은, 이주성, 이준식, 이춘희, 이치범 장관님, 이종호 교수님 함께 와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11번 테이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순 청장님, 이혜성 수석님, 장하진 장관님, 김경애, 정승균, 조영택 장관님, 지은이, 최영도, 최영애, 허상만 장관님 등이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테이블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세, 황인성, 선진규, 차성수, 권오중, 김인호, 김용태, 김주원, 김근식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기정 교수님, 이승환, 이오영, 이용선, 이장희, 장명봉, 진관희, 한운석, 강원국, 곽혜곤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17번 테이블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정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한번 인사드려 주시죠. 여러분, 네. 네. 예. 김경영 의원님. 예.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면 꼭 이렇게 빠져서 결례를 하게 됩니다. 자, 참석 인사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건배 제의를 두 분 어른께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술은 여전히 봉화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봉화 막걸리 일부러 드시려고 한 봉화 가셔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공수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께서 건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에 막걸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따르셨습니까? 먼저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10월 4일 이런 행사를 가졌지만 금년 오늘의 행사는 여러분들이 남다른 감회가 깊으실 줄 압니다. 그것은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지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다져진 민주주의의 기반 그리고 남북 평화 기조는 절대 어떤 정권이 나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것은 우리들의 정말로 낭만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고 그리고 국민의 정부, 평화정부, 10년 민주정권의 주역을 했던 우리 모두가 작은 의견의 차이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데 뭉쳐서 우리가 정권을 12월 19일 반드시 탄생시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주도하는 측에서 어떤 자리를 주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오는 12월 19일에는 민주 평화통일의 세력이 정권을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어떤 말보다도 이러한 우리들의 굳은 결의를 담은 그러한 건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제가 건배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정권 교체를 위하여 예. 이어서 또 한 분의 어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 누이처럼 우리 곁으로 다시 되돌아오신 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을 모시고 건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너무 길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공포정치에서 암흑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면 무엇이 올까요?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확실히 새벽은
동토 올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1219 그러면 승리, 승리, 승리 있는 힘을 다해서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19 어게인 승리, 승리, 승리.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화두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1219 승리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게인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 여러 차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매번 볼 때마다 감동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영상이 보여줬던 그 역사적 기억과 기록을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 특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검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확대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의 철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는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그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 그리고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허물을 덜추어서 상대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속이 좀 상하더라도 참고 신뢰를 쌓아가자.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 갑시다. 대결주의 가지고는 결코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잘 보셨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서요. 예. 자, 그리고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명창 한 분을 모셨는데요. 왕기성 명창님의 특별 공연. 아마 두 곡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호응이 좋으면 제가 이분께 특별히 한 곡을 더 부탁드려 볼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창님 올라오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소리꾼 왕기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14 남북 정상선언 이 뜻깊은 무대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을 때 시청 앞 노제에서 만가 상여소리도 제가 직접 불렀던 인연도 있고요. 그런 인연으로 9월 달에 출판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추모 음반 노무현의 레퀴엠의 판소리로 제가 직접 작창을 해서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유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모처럼 영상으로 뵈니까 그분이 참 그립네요. 예. 자, 좀 추임새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얼씨구! 예, 우리 김원기 의장님, 우리 저희 고향 대선배님이십니다. 좋다! 잘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불러드릴 노랑바람개비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판소리로 작곡을, 작창을 한 건데요. 대통령님의, 살아오신, 굉장히 역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짧게 요약해서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모처럼 사람다운 사람, 사내다운 사내, 어른다운 어른으로 살더니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노무현이라. 그의 모양 볼짝시면 두 눈은 부리 광대뼈는 불쑥툭 웃는 모양 둥글럽적 영락 없는 하회탈이라. 그 흔한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세상 천지를 뒤집었다고 우당탕탕 덤볐다가 칼날 같은 한 시절을 엎치락 뒤치락 보내고는 고향 땅으로 훌쩍 내려왔겠다. 손녀 딸이랑 자전거 타고 웃두렁 밭두렁 다닐 적에 여기저기 한데 없는 노랑 바람개비들이 하나 둘 백천 피어나더니 넘실넘실 살랑살랑 온 벌판을 뒤덮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자꾸 돌았다더라. 이 양반 봉화사람 마음 한번 굳게 먹고 세상 꼴롱골지게 바로잡아 보자고 맨몸으로 나선 양반 스스로 가진 것 모두 다 내던지고 힘없어서 얻어맞고 내몰리고 쫓겨나고 구박받던 이들 곁에 꼿꼿하고 거침없는 친구 되어 살았더라. 차별 없고 편견 없고 반칙과 득권 없는 너나 없이 누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다
반갑게 대접하고 어우러져 같이 사는 그런 세상 만들자고 큰 걸음 내딛었다. 어느 새벽에 단밤 못지르고 허공길 훌쩍 건너가신지라. 이 양반 가시는 길에 바람개비들 일제히 손은 들며 인사한다. 잘 가시오. 살랑살랑 고운 꽃길 실실 걸어 세상 걱정 다 잊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저 허공길을 휘적휘적 페달을 밟으며 가던 양반이 문득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고 부리부리한 눈망울에 큰 미소로 잠시 서서 빙긋이 웃으며 화답을 하는데, 간다 찾지 마라. 내가 아는 길 묻지도 마라. 사람 하나라고 죽음이 풀잎에 있을 맺히고 마르다 자연의 한 조각이라. 그런 정 남은 그대들은 결단코 운명 앞에 지지도 말고 물러서지 마라. 죽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이다. 다시는 생목숨 버리지 말아라. 어린 바람개비 하나 아비에게 외친다. 아버지, 우리부터 일어나서 바람을 일으켜요. 할아버지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노랑 바람개비를 돌려요. 그러자꾸나. 어린 바람이 분다. 어린 바람개비가 돈다. 산들바람은 살살, 소설바람은 솔솔, 피를 거느린 바람까지 슬슬 휘휘 후두두두두두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노랑 바람이 분다. 눈물 한숨 떨쳐버리고 노랑 바람이 분다. 그 아비 어린 자식 따라 몸가짐을 고추 세우고 또렷하게 외친다. 우리 갈 길 어렵거나 무섭지 않아. 남은 길 멀거나 험하지도 않아. 돈 없고 집 없어도 서럽지 않고 정의와 균형 주권을 지닌 나라. 한 핏줄 이웃에게 총칼 휘두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바보 노무현 그가 가고 싶던 그 길 함께 열어가야 한다. 저 바람개비 노랑 아우성 마침내 회오리 되어 돌고 돈다. 저 바람 마침내 하늘 땅을 안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저 우르르르 꽈르르르르르 한바람 한 몸짓으로 돌고 돈다. 불어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둡고 교활한 무리들 거짓 두성이 얼굴들 몰아내라 휘몰아쳐라 속꿔쳐라. 노랑 회오리야 우리의 번노무현의 거대한 얼굴이야. 우리 모두 거대한 바람 되어 앞당길 새 세상이여. 감사합니다. 네, 추임새를 통 안 하시네요. 너무 노래가 좀 무겁죠. 저도 이 음반을 녹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녹음을 낸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판소리를 한 대목, 이왕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한 대목만 더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 경제, 또 남북 관계 정말 앞이 보이지 않게 캄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을 들려드릴 텐데요. 예,
우리 모두 이 캄캄한 이 어둠을 눈을 떠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임새 하셔도 됩니다. 얼씨구 잘한다. 예. 그때여 심청이는 부친론을 띄우려고 300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제수로 갔으나 환생인간 되어 황후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심왕후 분부어 시대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입시토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수반좌 맹인이 모인 가운데 신맹인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아이고 성명이고 뭐시고 나 배고파 죽겠소.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거주 성명을 알아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고기도 줄 것 아니오.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도 준다. 예, 나 심학주라고 하는 봉사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고 원이 달려드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수명인 먼죄 중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패설을 하였구나. 에라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랍디요. 내 지팽이 잡으시오. 심왕후 앞에 당도하여 신명인 대령이요. 그 봉사에 가세 형편과 처자가 있는가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예 소명이 하리리다. 예 하리리다. 예 소명이 하리리다. 소명이 사업계는 황주토 화도에 고토웠고 성명은 심막구요. 을충년 정월달에 산호탈로 상처고 어미 이런 딸 자식을 항보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동양젖을 얻어 먹여 겨우 깨우고 길러내요. 15세가 되었느니 이름은 정의없고 효행기 출천너요. 그 애가 밥을 빌어 건도 생친내 갈저에 우연한 죽을 만나 공양미 300석만 몽운사로 시주하면 소맹눈을 뜬다. 이게 효성긴 내 자식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 모임이 팔려 임당수 죄수로 죽은 지가 우금 3년이나 되었소. 돈도 떠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 툭 쌀때에서 당자고 목숨을 끊어 주 실방무 거동 마라. 이 말이 쥐든 마든 산호주렴을 걷어차버리고 버선발로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아니, 누가 날 들어 아버지래.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동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얘가 무금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소년을 법소사.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 내 딸이라니. 아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수고 전지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 가까워야라. 내가 이놈의 둔지에서야 내 딸을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지. 눈을 끔적 하더니만은 두 눈을 그냥 딱 떴던 것 같더라.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뜨기 참 힘드네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봉사가 이렇게 눈을 뜬 바람에 오늘 이렇게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내빈들이 개평으로 막 눈을 뜨는데 만가명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다임양 색깔 멋지는 소리로 쫙 이게 봉사들 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보십시다. 쫙 하더니만은 일시에 눈을 떠버리는디 석 달 안에 참여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탄동 모더뱅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다 뜨고 울다 뜨고 다 뜨고 한해다 뜨고 떠번하고 뜨고 재나무로 뜨고 실없이 뜨고 가위 없이 뜨고 이 없이 뜨고 흥분이 뜨고 눈을 비벼보다가도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지어 비급 추수까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9일 신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눈을 쫙 뜨는 날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앵콜곡을 준비를 해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우리 명창님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두 곡으로 저 두 분의 명창님의 두 곡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월 19일 신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눈을 쫙 뜨는 날로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고 이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 6월쯤에 6.15 정상회담 기념일쯤에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시작을 해서 임기 동안에 돌아갈 수 없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임기 말 10월 4일 날 하는 바람에 이행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진척을 못 시킨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출마하신 배경도 참여정부가 못다한 일,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이것을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매고 다시 하겠다라는 각오로 대선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추석 이후 오늘 후보를 만났더니 후보가 아주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북측 대표가 취임식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나머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 경제연합체,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한 10개는 더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불과 월 100불에서 130불 사이에 임금을 받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으로 보면 중국의 임금의 반도 안 되는데 생산성은 1.5배 가까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반대를 했어도 개성공단은 끄떡 안 하고 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더 만들고 남북 철도를 잇고 도라산이 마지막 종점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남북 화해의 시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아주 사심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특사는 따놓은 당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싸이의 공연이 곧 있겠습니다마는 그 싸이의 공연과 이 엄숙한 5주년 행사를 동시에 이 중요한 장소에서 마련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제가 서울광장으로 모셔서 싸이 공연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 여기 또 김원기 의장님, 또 한명숙 전 총리님이 다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14 남북 공동선언이 어느덧 5주년을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반세기 남북의 분단사에서 5년 전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네 분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시던 그 모습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7년 만에 다시 손을 잡는 순간, 또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 문건을 만들어내던, 또 조인하시던 그 장면까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 지금 잔잔한 가운데 전국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한 올해 탈상 3주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가을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분들에게는 넉넉한 가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에서 정말 최대 역점 사업으로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가 마침내 총리실 이주를 시작으로 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그 주체였기 때문에 더더욱 감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해,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이뤄낸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수도권과 영남 중심의 불균형 개발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불균형 개발 전략이 가져왔던,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지역주의 문제들이 이제 균형 개발을 참 물고 같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20년 후 세종시의 모습과 전국 10개 시도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마침내 꽃을 피웠을 때 대한민국의 지도는 새롭게 상생과 조화, 발전의 번영의 새로운 지도가 펼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미래를 생각하면 이 가을이 정말 뿌듯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답답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리고 1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 어떻습니까?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통과 불신과 불안의 산불시대가 끊이질 않고 깊어만 갔습니다. 아직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 아래서 벌어진 서해상의 연이은 충돌 사건과 불안은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절에서 함께했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지혜와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불통, 불신, 불안은 결국은 주변국과의 유례가 없는 불신과 혼란, 혼돈의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5년을 이런 산불시대의 5년을 지내면서 지난 5년을 역사의 교훈으로만 여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상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앞으로 우리의 국력, 정력의 낭비와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앞으로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말씀을 되돌려 드린다면 지난 5년의 이 산불 때문에 지난 20여 년 쌓아왔던 남북관계의 성과가 도둑처럼 빠져나가 버린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4 남북 공동선언의 큰 뜻과 이 자리는 큰 뜻과 지혜, 비전을 이제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 기념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남북 정상선언 5주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남북 정상선언을 준비했던 실무 책임자 장관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통일운동가들, 그 당시에 모두 14 정상선언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그 당시의 주역인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시 정상선언을 준비했던 책임장관 실무자, 그리고 학자분들, 그리고 통일운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4 정상선언 4주년에 이어서 5주년 기념식 사회를 보게 된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선열 및 민주영령, 그리고 우리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어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념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기념식에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효 여사님,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민주정부 10년이 쌓아온 화해와 협력을 다시 갈등과 냉전으로 되돌려 놓은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14 선언이 빛나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어둠 속에 가둬놓고 물을 주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비틀어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14 선언의 실무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단순히 지난 5년을 기념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대선이 있고, 이 대선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가 갈등과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화해와 평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시대교체, 그리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최 측을 대표해서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병완입니다. 추석 연휴 끝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14 남북 공동선언 5주년에 참석해 주신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 한명숙 전 대표님 등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셨던 많은 장차관 여러분들, 네, 기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심포지엄을 주관해 주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문재인 교수님 등 한반도 평화포럼 회원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를 생중계를 해주신 오마이뉴스 측에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모든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무현 재단의 주인이신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 300여 분이 우리 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낯익은 분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양숙 여사님께서 꼭 명절이 되시면은 아드님 댁에 가십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그런데 추석이 이번에는 이 월말에 끼다 보니까, 9월 말이다 보니까 베이징에 손자들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신 김에 한 좀 손자들 많이 좀 보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자리에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해마다 오는 가을이지만 올 가을은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달 9월 1일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 기념음악회를 했었습니다.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전국에서 8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봉화묘역에 울려 퍼지는 선율을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연모의 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정말 체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런 예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 앨범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이 발매되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미래의 선택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현명한 국민들을 믿고, 국민이 계신다는 걸 굳게 믿고 남북평화, 공존, 번영,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14 행사가 남과 북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소원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리고 싸이 공연을 예면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15 선언에 이어서 14 선언의 그 성과를 되찾는 일, 이것이 바로 시대교체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당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모시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주통합당에서만 대표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14 정상회담이 있은 지 5년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6.15 정상회담 이후 14 정상회담 실천하는 민간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행사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노무현 대통령 네 분께서 판문점 분단 그 선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오늘 이 경계선을 밟고 넘어가면은 그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 분단선을 밟음으로써 이 분단선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6.15 정상회담 때 특별 수행원으로 평양에 처음 갔습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잠깐 하는 사이에 순환 비행장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그동안에 한 번도 못 왔다는 것이 참으로 원통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대구 정도 가는 거리, 한 비행시간으로 3, 4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영원히 못 갈 것 같은 그런 평양이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많이 풀려서 그나마 이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리라고 봤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 9.19 그 성명이 나올 때 우리는 육자회담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만이 아니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자안보체제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기구였었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육자회담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당시에 송민순 장관님께서 아마 그 주도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 우리가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틀 속의 연장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74일 정도 남았습니다. 74일이면은 우리 민주당 후보가 북측에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 당선자의 특사로 꼭 제가 가고 싶습니다.